한 주간 동안 정말 다시 복습, 예습 잘 하셨나요? 네, 생각의 부자가 세상을 이끈다. 여기 함께 하신 리더님들은 같이 세상을 이끄시려고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시려고 저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5장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생각을 뒤집으면 자유가 보인다. 자, 여러분, 세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야말로 뇌를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오염된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재정적인 무력감, 형편없는 보수를 받는 직장,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데서 느끼는 너무나 큰 불만, 알람 시계가 주는 고통의 감옥, 아우 일어나기 싫어. 그런 거 많죠. 그렇게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수년 동안 쌓인 오염된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발명을 하려면 무엇을 합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시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공산당이 이 포로들을 두고 정신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신문을 하고요. 굉장히 서 있기도 어려운 작은 방, 불규칙적인 수면 시간, 부족한 음식 등등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면서 굴복할 죄수와 그렇지 않을 죄수 두 가지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보안 구역과 최대 보안 구역 이 두 가지로 정해졌는데요. 정신력이 강한 죄수들은 최대 보안 구역에 수용을 했답니다. 여기에는 아내와 가족, 최대 이 보안 구역에 있는 분들은 아내와 가족, 집, 자유 등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는 포로들이었고요. 또 최소 보안 구역에 있는 포로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공포에 질린 포로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대 보안 구역에 있는 곳에는 경비견이라든가 교도관들을 속이고 탐조등이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요. 최소 보안 구역에는 그냥 담장 하나만 넘어도 되는데 거기에 가둬놨는데 여기 둘 중에서 최대 보안 구역에서 더 많은 포로들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것은 바로 실패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애초부터 젖어서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최소 보안 구역의 포로들은 탈출을 못했고요.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얘기야, 프로들의 얘기야, 그렇군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틀을 바꾸시면 반드시 바꾸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감옥은 나는 포로 아니야. 이 포로들만 감옥이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지까지 어디서 살으셨냐면요. 정신적인 감옥에서 살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올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써보세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습관이 돼서 꿈과 목표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꿈이 있어 상상조차 못하는 그러한 사고와 그런 태도, 공포 이런 가정의 집합체가 바로 정신적인 감옥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감옥의 한 형태를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4분 이내에 1마일을 달릴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가 그것을 깼죠. 그러고 나니까 1년 안에 6명의 주자가 그 기록을 깹니다. 또 40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16년 전에 이걸 썼으니까 56년 전에 어떤 외교관이 아시아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추악한 미국이라는 그런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작은 마을에 어르신들이며 나이 든 사람이 꼽추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빗자루의 손잡이가 50cm였어요. 그것을 매일 숙여서 하다 보니까 평생 비지를 하다 보니 되게 곱추가 됐죠.
그러면 그 빗자루 길이를 120cm로 바꿀 생각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도 이런 사고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 감옥은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직장에 충실해라 라고 그들이 세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 재정적으로 성공하시려고 그 감옥을 부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우리는 그 감옥을 깨트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또 정서적인 감옥이 무엇일까요? 또라이 집단의 압력입니다. 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어. 또는 어떤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주위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던 대로, 하던 대로 살아. 무슨 변화야. 이런 말들을 하고요. 예를 들어 개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어떤 한 마리의 개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습니까? 절대 못 나가게 잡아 끕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저하고 회의론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요. 아까 최소 보안 구역에서 자신을 가둬버리고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과 타성입니다. 자, 어떠한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있어요. 일요일마다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는 어떠한 마켓을 나는 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도 일하지 않는 재택 사업이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니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던 나는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직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 보안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포로들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또한 잘못된 재정 분석이 있습니다. 자, 몇 세기 전에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을 키우는데요. 네덜란드의 튤립이 어느 날 변종 변이가 나옵니다. 그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에 팔리게 되고요. 그게 시장에 돌면서 마치 황금이라도 된 듯이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려서 지금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죠.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고 맙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이죠. 근데 이것이 네덜란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15년 전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두고 부부가,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은 연봉 6만 달러를 받습니다. 아내는 4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제하고 아이 보육비를 대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온종일 일하고 왔는데요. 교육비만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인가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자분이, 아내분이 연봉이 높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의사라서 더 많이 벌고 아내도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분이 아이를 돌보는 보육 돌보미에게 엄마라고 부릅니다. 정서적인 그런 괴리감을 통해서 이 약사가 또 일을 그만두게 되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재정적인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소득 전문 직종들은 어떨까요? 자, 히드라의 머리를 모조리 잘라낼 수 있는, 즉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 네,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간을 약간만 빌려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은 흔쾌히 그 시간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인생의 비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놓친 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놓친 일은 무엇일까요?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소득층, 특히 의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되기도 어렵죠. 의사 지명생이 되어서 의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돈과 오랜 시간과 노력과
또 그것을 훈련받는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딥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전문의가 되더라도 그 스트레스는 줄어들겠지만 그 수입이 제트기처럼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즉 7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70년 전만큼 고소득도 아니고요. 이들이 힘든 것이 또 무엇이냐면요. 힘든 규정들이 많아서 돌아오는 상환금도 많지 않고요. 의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의료보험 관련 서류가 많아요. 그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의료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의 의료보험 조합들은 의사들의 수입을 삭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사하면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만 했지만 지금은 법정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때 당시에 17개의 보험사가 의료사고를 보험료를 중단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의사는 굉장한 어려움을 얻게 되죠. 이렇게 대다수의 의사들은 사실 다른 직종보다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자유로운 시간이 무엇보다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완전한 자유는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한번 볼까요?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규모의 법률 회사들이 한 125곳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2%의 법조계 생활이 30년보다 너무 어렵다. 너무나 과도한 업무가 고객을 찾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린다. 자, 법조계의 경쟁은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요즘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8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직종의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분들에게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유한 회사에서 도망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약간만 빌려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그들도 자신의 시간을 빌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빌려서 그것을 활용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집을 구입해 본 분들 계시죠? 전세든 뭐 집을 소유하던 다른 사람의 돈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하죠. 이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많이 못하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계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영화배우와 컴퓨터계의 거물 예를 들어 또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자, 톰 크루즈, 빌 게이츠 부동산 중개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다 능력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냐면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아울렛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들은 독립계약자, 즉 아울렛을 통해서요. 자신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독립계약자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나누죠. 즉 윈윈 사업자인 거예요. 자, 영화관은 톰 크루즈가 전 세계의 수많은 시장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윈윈이죠. 자, 톰 크루즈가 영화를 찍고 영화관마다 쫓아다니면서 매표소에서 표를 팔지 않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의 대리점을 두고 그 대리점과 함께 이익을 나눕니다. 자, 다른 사람, 생산자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만든 제품을 도소매 원칙에 따라 양자가 이익을 나누죠. 즉 윈윈 거래입니다. 다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인도 10명의 대리인을 두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각각의 독립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나눕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쌍방의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혼자만의 힘에 의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넓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신다면
잠든 사이에,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파도 휴가 중에도 비번인 날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달라요. 나는 그들처럼 능력이 없어요. 불평하실 거죠? 불평하시지 말고 이들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톰 크루즈나 빌 게이츠나 브로커 이거는 원칙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다양한 아울렛을 이용하면 된다. 두 번째, 영화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레이 크록의 상속자들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햄버거 상점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체인점을 내주면서 돈을 법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독립적인 아울렛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부분에 뛰어들 수 있죠. 즉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개인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요. 수입의 한계가 없게 됩니다. 자, 수입의 한계를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자세히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지 않는데 부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서민층과 중산층의 수입원은 대부분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유층의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최고 부유층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네트워크 전체를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TV 네트워크의 소유자는 주유소 사장보다 재정적으로 더 탄탄하고 주유소 사장은 주유소 직원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TV 네트워크 소유자가 되시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신문사의 네트워크 소유자는 신문사 하나만 소유한 회사나 개인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자, 샘 월튼 있잖아요. 월마트 네트워크를 창조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놓으시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어떻습니까?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복제합니다. 맥도날드가 성공 시스템을 판매한 이후에 그것을 따라한 회사들이 많죠. 무엇입니까?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노 피자, 또 24시간 편의점, 치킨점 KFC. 근데 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복제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때 수입이 5%씩 증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복제할 수 있는 판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20명 정도를 또 찾습니다. 200명을 찾습니다. 2000명을 찾습니다.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한계가 없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 프랜차이점 하나 할 때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100% 쏟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하나를 가진 소유주는 총 판권을 가진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는 인세 수익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타벅스라는 체인점 하나 드리면 어떻습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거는 돈도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100% 쏟아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를 내주는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보험과 달리 면허를 내거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이 적은 돈으로 이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인 프랜차이즈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요? 직원에게 월급을 따박따박 줄 필요 없습니다. 연금 이런 거 또는 비싼 사무실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판매가 성사되었을 때만 독립계약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회사도 굉장히 좋고요. 좀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자영사업가로 일하고 싶을 때 스스로 경비를 조절하죠. 사장의 눈치 보지 않죠.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스케줄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력적인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스타벅스를 우리가 하나 가졌을 때 우리가 그걸 체인점을 받았지만 내가 다른 B, C에게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 있는 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프랜차이즈는 우리는 하나를 그것을 받고 B와 C, D 무한대로 우리가 그 판권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개인 프랜차이즈는 큰 돈이 들지 않고요. 초기 비용도 들지 않고 몫이 좋은 곳에 사업점을 내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수입이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수입이 없는 동안 이 시스템에 충실하도록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총판권을 팔 수 있는 총판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같이 하신다면 돈과 사람을 모두 잃지 않는 기발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법률 회사가 있어요. 로펌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변호사가 있어요. 이 5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그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로펌에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얹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성장해서 나중엔 이 로펌과 대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업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같은 경쟁자가 됩니다. 또 경쟁자가 되면서 나의 소비자, 나의 고객을 모시고 가버리죠.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체인점에 마찬가지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프랜차이즈는 어떻습니까? 나의 파트너가 성장하고 또 판권을 주고 하더라도 그것을 후원함으로써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네, 더 큰 유익을, 더 큰 프로테이지를 줍니다. 즉, 후원자와 사업자는 계약상 비공식적인 동업자 관계이면서 그들이 성장해서 나가도 서로에게 무엇이 됩니까? 윈윈이 되는 그런 멋진 사업이 됩니다. 자, 완벽한 사업이 되려면요. 15가지의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15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네,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것은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스타벅스, 프랜차이점, 맥도날드 하나 하시려면 수억 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택사업입니다. 집에서 또 운전하면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는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할 수 있고요. 또 5번째, 시험이나 정해진 교육시간이 없습니다. 6번째,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7번째, 차별이 없죠. 성별, 학력, 나이, 인맥, 경영 방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하거나 임금을 더 받죠. 그다음에 8번째,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인쇄관리나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무능한 직원 때문에 골치를 썩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9번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야 합니다. 멋진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죠. 10번째, 특별한 판매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것을 배우시면 더 좋겠죠. 11번째, 경험자가 지원을 합니다. 먼저 시작한 분이 후원자가 파트너님을 계속 성장시켜 드립니다. 12번째, 풍부한 인쇄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간 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13번째, 외상 거래나 수급 문제로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14번째, 법적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15번째, 수입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냥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지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처럼 완벽한 사업이 있다면 직접 알아봐야지 누구 말을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은 안전합니까?
그러면 그곳에 임금이 매년 25%씩 올라갑니까? 100%, 200%, 1000%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까? 개인 프랜차이점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환상은 아닙니다. 자, 정글을 누비는 타잔 있잖아요. 이 타잔도 그 다음에 나무 줄기를 확실히 잡고 나서 그때 잡고 있던 줄기를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으로 떨어져서 악어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배운 것처럼 부업을 통해 적어도 현재 월급만큼 벌 때까지는 절대 사표 던지지 마시고 개인 프랜차이즈를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숨어있는 진실을 캐내려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간혹 주위에 보면 의대 다니다 법대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때려치고 뭐 안 한대요. 그러면 야, 거기 돈만 수천 날렸어.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프랜차이즈점을 하다가 그만두면 돈만 날렸대. 이런 말들을 하죠. 자, 그러면 정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삼각부도. 자, 일반 회사는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피라미드, 맨 윗사람은 돈을 벌고 아래로 갈수록 사람은 많지만 적은 돈을 벌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이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을 죽여가면서 올라갑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윈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윈윈 파트너십. 자, 친구들에게 이 사업을 권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 직장에서 일해주는 만큼 돈을 받는데 그 회사가 그 사람을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명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고 돈을 나눕니다. 그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걸까요?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가 성공적인 프랜차이점, 가맹점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많은 가맹점이 되기 위해 몇 달씩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것을 가맹점을 하려고 할까요? 자, 단지 효과적인 윈윈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이미 익힌 지도자,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의 원리, 자본을 이용하는 법, 회사의 명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 프랜차이점도 이런 합법적으로 타당하고 서로 윈윈하고 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파트너십으로 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사업이 아니잖아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훌륭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총 지출이 많아야 훌륭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자, 게티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J. 폴 게티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업은 대중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거나 살 여유가 있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적당한 가격으로 파는 일이다. 직원을 수백 명 거느리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수백만 달러를 건물과 장비에 쑤셔박는 일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총 지출이 아니라 순수이익입니다. 순수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잖아라고 하는데 이미 수년 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그것을 쌓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그 세월 동안 나도 열심히 하면 그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더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추악한 사람. 나 그 일을 하는 사람 봤는데 그거 별로야. 사람들이 별로야. 이러는데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조종사 면허를 땄다가 1년에 조종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조종사 하면 안 돼. 그 직업은 절대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나 피아노 레슨 받았는데 다 까먹었어. 배워볼 소용없어. 절대 하면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추악한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몇 달 안 해보고 그만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할지 말지를 정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공짜 점심을 먹고 싶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셔요. 돈을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노력한 만큼 대가만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날렸다는
경우 많죠. 부동산을 하던 주식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분명히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간혹 주위에 의대, 법대 열심히 몇 년 다니다 때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짜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투자든 공부든 직업이든 열심히 거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짜로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경제 제1법칙 공짜 점심이란 없다.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티 사이트에서 사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기껏 한두 달 하고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고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정말 몸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누구 찾아가죠? 전문 트레이너 찾아갔잖아요. 실패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고 그것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신대요? 정말 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죠.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성공도 못 해보고 본 적도 없는 내 옆에 뒷집 아줌마 뭐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희망을 찾는 방법 무엇일까요?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파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센 용사처럼 피드라를 물리칠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뒤를 돌아보는 시력이 좋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그것을 주저하면 그거에 주저앉으면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우리는 늘 검토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민감하게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때 16년 전에 실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고요. 기업의 다운사이징, 기록적인 파산 신청의 건수, 치열한 해외 경쟁, 불안정한 주식, 낮은 개인 저축률, 늘어가는 개인 부채 등등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더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때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패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자마 바람에 앉아서 컴퓨터로 책을 주문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 파자마로 지금 앉으셔서 위에는 이제 옷을 입었지만 파자마 입고 지금 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쇼핑센터에 가지 않습니다. 주비들이 집에서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경매 사이트 합니다. 요즘 손품 다 팔고 다 알아보고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점검만 하러 갑니다. 생필품 누가 다 해줍니까? 쿠팡이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이때 16년 전 일인데 지금 현재를 보고 있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공자입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시려면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책을 더 씹어먹고 많은 분들과 나눠서 더욱더 멋진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유산에 너무 멋진 시스템과 대단하신 리더님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